자,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식신. 오늘은 치유까지 하겠습니다. 자, 식신은 사선자입니다. 사선자에 속하죠. 사선자에 속하니까 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생과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보호를 해줘야 된다. 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거고, 보호를 하는 거는 나를 극하는, 그러니까 이 식신을 극하는 애를 다시 극을 해주는. 식신을 극하는 애가 인수예요. 인수. 그 인수를 극하는 애가 누구? 재죠. 그래서 그 재를 써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식신을 가지고 격을 이루는 걸 보시면은 일단은 이건 비식 재 관 인. 자, 여기에서 식신을, 여기 상관들이 다 음양들이 같이 있죠. 식신을 가지고 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도와주는 이 비를 가지고 격을 이루거나 나를 보호해주는 재를 가지고 격을 이루는데, 이것 자체는 격을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않아요. 비를 가지고 격을 직접적으로 이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식신을 가지고 격을 이룰 때는 재를 가지고 격을 이루는 것을 우선 첫 번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식신 생재.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식신격일 때의 격을 이루는 하나의 패턴이죠.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은, 두 번째는 식신이 왜 길신이냐면은 이 관 말고 살이라고 하는 게, 살이 이쪽에 있잖아요. 살이 나를 깨뜨릴 때 식신이 이 살을 제어를 함으로써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식신이 길신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격은 뭐냐면은 식신이 에다가 살이 나올 때는 식신의 본래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격이, 두 번째 격이 여기서 살이 나올 때, 식신격에서 살이 나올 때는 식신의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유용성이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격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부옥적으로 보면, 부옥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나한테 도와주느냐 나의 기운을 빼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걸 부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옥적으로는 선이 이렇게 그어져요. 이거는 나 스스로를 가리키잖아요. 나 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나한테 기운을 보태주는 애는 인수예요. 그래서 인수하고 비견, 국제 이런 것들은 전부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애들이고,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힘을 쓰는 애들인데, 특히나 이쪽에 있는 식신이나 상관이나 하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얘네들은 설신들이에요. 기운을 빼내는 전문적으로 기운을 빼내는 애들이라고요. 그래서 식신하고 재하고 격을 이루든 식신하고 살하고 격을 이루든 사실은 이 일가는 기운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운을 보태주는 애, 식신 생재할 때 말고 이거보다는 식신에서 제사를 할 때, 대사를 할 때 이 인수가 나와서 이 보태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을 보태준다가 첫 번째도 되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식신이 살을 제어하고 있잖아요. 그 살의 기운을 인수가 빼주는 역할도 해요. 대신에 인수가 식신이라고 하는 것의 기운을 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격이 바뀌어져요. 인수가 나와서 굉장히 좋아지는데 식신의 기운을 빼주기 때문에 격이 식신이 아니라 살격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바로 기식치유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신을 버리고 식신격인데,
식신하고 대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인수가 나왔으면은 인수가 식신을 제어를 하고 얘를 약간 보호해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기운을 빼면서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을 버리고 살을 취했다. 식신을 버리고 살을 취했다. 이건 식신격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식신의 격이지만은 약간의 살격에 훨씬 가깝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포맷이에요. 식신에서 대사를 했는데 인수가 나오게 되면은 인수의 효용성이 도드라져요. 그럼 여기는 인수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격을 이루는 포맷들입니다. 그 다음에 격을 깨뜨리는 것은 뭐냐면은 식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면 식신에 대해서 무정하게 깨뜨리는 것은 인수 중에서도 편인입니다. 편인. 식신하고 나하고 음양이 같잖아요. 나하고 음양이 같은데 편인이란 말이에요. 편인이 나오게 되면은 식신을 직접적으로 깨뜨리게 됩니다. 편인을 이렇게 흉신일 때 표현하는 표현하는 언어가 효예요. 효신이라고 그래요. 식신을. 편인을. 그래서 이 격이 깨지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식신이 효신을 만났을 때 그래서 봉효라고 하죠. 식신이 효신을 만나면은 식신은 깨집니다. 식신이 효신을 만나면 깨져요. 두 번째 식신이 깨지는 형태가 어떤 거냐면은 식신이 나와가지고 생재를 했어. 생재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여기 살이 떴어. 살이 떴어. 이러면은 격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재 자체가 이렇게 해서 재를 생성을 했는데 재가 살에다가 기운을 쏟아줘요. 식신이 살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재가 있기 때문에 식신의 기운을 이렇게 재가 빼서 재가 살에다가 기운을 보태주게 돼 있어. 그래서 격은 깨진다. 자, 식신 생재를 했는데 살이 오거나 식신 대사를 했는데 재가 오면 깨진다고요. 그리고 아까 기식취살 있죠. 식신하고 살이 나왔는데 인수가 나면 이게 굉장히 멋진 격을 이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뭐? 인수죠. 인수를 깨뜨린 글자가 뭐? 재가 나오면 격이 깨집니다. 그러니까는 살이 일단 나오게 되면은 식신격에서 살이 일단 나오게 되면은 재가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 거꾸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식신이 봉효를 했어. 식신이 이 효신이 나왔어. 효신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격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재가 나와서 인수를 깨주든가. 그러면은 얘가 살이니까. 재가 나와서 인수를 깨주든가. 그 다음에 재가 안 나오게 되면은 살이 나오면은 기식취살 형태로 격이 산다고. 그러니까는 식신 봉효 형태에서 재가 나오든 살이 나오든 하나가 나오면은 격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했는데 지난번에 했던 것은 우리가 식신 생재하고 식신 대살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만 보고 이어서 한번 다시. 자, 첫 번째 식신 생재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여기에서 이제 그랬어요. 식신 생재하는데 필요한 게 있다. 필요한 게 있다. 뭐? 이 재 자체가 유근을 해야 된다. 근을 가져야 된다. 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일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월지로서 식신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청간으로서 재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식신 생재가 된다고요. 재가 여기 있든 뭐 재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재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재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일간이 극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재가 뭐예요?
일간이 극을 하는 게 재잖아요. 근데 이 재가 뿌리가 만약에 없으면은요. 뿌리가 없으면은 일간이 극을 하면 이건 깨져서 자기 역할을 못 해요. 극을 받으면은 깨져서 역할을 원래 못 해요. 뿌리가 있어야지. 어느 곳에라도 뿌리가 있어야지 극을 하더라도 얘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생재에서 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재가 일방적으로 일간한테 깨져가지고 역할을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편정이, 그러니까 음양이죠. 말하자면은 편재와 정재가 같이 나오면은 척출하면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척출을 하게 되면은 과도하게 나왔고 서로 다른 재의 종류가 같이 나왔잖아요.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귀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귀. 불거라고 했어요. 불거. 귀가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 무슨 출이에요? 네? 척출. 예, 뭐 척출. 섞어 나올 척. 예. 뭐 겹친다는 뜻. 네, 그냥 제가 약자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첩첩삼중할 때 척. 예. 그럼 이제 일반은 왜 재를 맨날 극해요? 그게 제예요. 일간이 극하는 게 제죠. 일반이 예. 오행적으로. 예. 십성에서 네. 육신, 십성 이런 데서 예. 극하는 게 무조건 제죠. 이게 이제 첩자가 원래는 이 글자예요. 이 글자 가지고 이 글자를 이제 첩자를 하는데. 근데 일반이 왜? 일반이 아닌데 아 일반이 나라고? 아 맞아. 자, 그래서 이거는 식신생재에서는 이런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식신생재하면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은 장식, 식신생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식신인데, 지지에 있는 것은 식신인데, 노출되어 있는 것은 상관일 때. 그러니까는 식신이 이렇게 해서 재가 나왔는데, 그래서 식신생재가 맞는데, 식신이 그대로 식신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상관으로 이렇게, 상관은 이렇게 바로 올라올 수는 없죠. 음양이 다르니까. 뭐 상관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식신으로 지지에는 있는데 위로는 상관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식신생재로 격을 이루는데, 그 명주가 인성이 어떻다? 그렇지. 인성이 되게 강하다. 인성이 강하다. 이런 사람에 대한 특성을 얘기한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편정이 척출한 부분, 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가지고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일 때, 재가 이렇게 나올 때는 부기가 불가하다. 부기가 크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식신생재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조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조후가 식신생재인데, 자, 하목이 재를 쓸 때, 자, 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간이 목이죠. 목이 주인공이죠. 목이 여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일간 목이 여름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화계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토가 이렇게 나왔어. 재가 토죠. 목이 극하는 게 재니까 토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름의 목이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하는 굉장히 뜨겁고 해서 여기는 물을 필요로 해. 물을 필요로 하는데 격을 이루는 토는 물을 극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물을 갖다 쓸 수 없게 만들어요. 이 토가. 토를 이용해서 재를 이루긴 했으나 이 재의 효용이 약간 떨어져. 내가 필요로 하는 물을 갖다 쓸 수 없게 만들어.
그래서 이 하목이 용대를 하면은 이거는 화염토죠. 그러니까 화가 지나쳐가지고 토가 조해진다는 뜻으로서 이 토의 효용이 좀 줄어드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귀를 어디서 취한다? 격국을 이루긴 하지만은 귀가 대부분 무라 그랬어요. 무. 옛날에는 문을 더 이렇게 높이 봤잖아요. 어려운 곳에서 힘든 상황에서 귀를 취한다. 약간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식신생제인데 이게 이 제의 격국을 이루는 이 글자의 효용이 약간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조후 때문에. 그러니까 조후가 상당히 중요해지죠. 조후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거는 뭐냐면은 이제 식신대살로 갑니다. 식신대살 살아하고 식신이 살이 나오면은 격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때는 뭐가 나오면 안 된다? 무제. 제가 식신생제에서 격을 이루든가 제가 없을 경우에 살을 이용해서 격을 이루는 거예요. 식신대살에서 격을 이루었는데 제가 나오면은 쟤는 식신이 살을 극해야 되는데 식신의 기운을 제가 빼서 살한테 기운을 실어주니까는 격은 바로 깨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신대살인데, 자, 식신대살 맞는데 특별한 경우에 금수식신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금수식신. 금수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주인공이 금이에요. 금. 수가 식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일간이 이렇게 금이고 계절이 이렇게 수란 얘기죠. 겨울이라는 얘기입니다. 겨울에 금이에요. 금은 물을 더욱더 차갑게 만드는 게 금이에요. 네. 근데 겨울에 금이 되게 차갑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이 뭐예요? 살이 오형으로 뭐가 될까요? 화가 되죠. 화가. 네? 화가 되잖아요. 화가 식신대살로서도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후로서도 역할을 해줘요. 살이 나와가지고 살 자체가 격을 이루는 데도 역할을 하고 조후를 도와주는 데도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이 한 글자가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귀하면서도 또한 뛰어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글자가 이런 역할도 하고 저런 역할도 할 때 그 격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신대살에서 재가 나오면 깨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가 나와도 깨지지 않은 케이스가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일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식신이 이렇게 있겠죠. 식신이 이렇게 올라왔어. 그리고 여기에 재가 이렇게 있어. 여기는 살이 있고. 자, 어떻게 됐나? 자, 원래 식신대살에서 재가 나오면 격이 깨진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자, 식신이 극을 하는 게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살 자체가 얘를 타고 넘어와 가지고 쟤한테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얘를 극하는 게 딱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는 식신생제가 되잖아요. 격이.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까지는 식신생제로 살아가. 후반부에는 식신대살로 살아가. 그러니까 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격을 이루는 이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재하고 살이 붙어 있어야지 이게 흉의가 드러나거든요. 이게
근데 얘를 식신을 중심으로 해서 딱 떨어져 있잖아. 이런 케이스는 격이 아주 훌륭하게 성격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식신 대살에서 재까지 같이 나왔을 때 이때도 이제 귀하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살 자체가 합살이 된 경우에 이 붙어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같이 나면 합살이 된다는 얘기는 살을 합하는 케이스가 살을 합하는 게 뭐가 살을 합하죠? 식신이 살을 합하지 못해요. 식신은 지지에 있고 위로 상관이 나오게 되면 살을 합할 수가 있어요. 음량이 다르니까. 음량이 다르면서 얘가 극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합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겁재가 나오면은 음량이 서로 다르잖아. 얘 극을 하잖아. 이렇게 겁재가 나면 살을 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식신하고 재하고 살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병이 드는 상황인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이때 살을 상관이 나오든 겁재가 나든 살을 딱 없애주게 되면 이거는 병이 나오고 약이 같이 나온 거예요. 이때는 격국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격국이 성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일간이 있고 식신이 나왔는데 여기에 살도 나오고 간도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간하고 살이 같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살이에요. 그냥 살인데 아주 기운이 세면서도 또한 굉장히 잡한 살이에요. 잡스러운 순수하지 못한 이런 살이라고요. 그래서 식신에서 살을 뭐 재현을 할 수 있죠. 대살처럼 재현을 해서 격은 이루어지지만은 격이 이렇게 귀하지는 않아요. 관살이 같이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닥 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역과 성국은 이룰 수가 있지만 거기서 성국했어요. 국은 이룰 수가 있지만은 그닥 불심 귀다.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살이 같이 나올 때는 이렇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에 정리되셨죠? 지난번에 하는 거. 자, 오늘 이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니까 이거 칠판을 좀 지우고 이 그림은 이제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 그리죠. 비, 식, 재, 관, 인. 식신격은 먹을 복이 많은가요? 뭐 그러기가 쉽죠. 왜냐면은 식신은 기본적으로 그 특성이 부지런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부지런하고 내 기운을 써야 되는 거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먹을 법 있겠죠. 그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후의 문제.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6번이라고 합시다. 자, 식용살인. 식용살인이에요. 식용살인은 식신격으로 살을 여기에 살이 있으니까 자 식신격으로 살하고 그 살을 쓰는데 인수가 같이 나와줘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인수가 나오면은 살의 기운을 빼면서도 살을 보호하고 식신을 제어를 해주잖아요. 이게 깨지는 게 아니라 이게 깨지지 않아요. 격이 약간 바뀌어져요. 하지만은 인수는 나한테 힘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한테 힘을 이렇게 보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인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식취살 몇 번씩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식취살입니다. 살. 식신을 버리고 식신격을 버리고 살격으로 바뀌었다. 마치 살이 나와가지고 인수를 만나서 격을 이루는 것처럼 살인격처럼 살인상생 비슷한 격처럼 기식취살로 굉장히 이거는 여기 이때는 재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수가 제일 중요한 글자거든요. 만약에 재가 나오면 인수를 깨뜨리게 되잖아요. 재가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이때. 자, 이때는
이 사람은 어떻다? 식신격에서 이렇게 쓰다가 이게 갑자기 살로 바뀌었잖아요. 기식취사를 했습니다. 위권이 굉장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현현 그랬어요. 현현. 위권이 굉장히 드러나는 겁니다. 살격으로 바뀌었으니까. 살격이 바뀌었으니까는 위권이 아주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나왔어요. 그 삼국공의 명이 나왔는데 신묘 계유 기미. 자, 이렇게 됐죠. 이게 월지고, 묘미에서 목국을 이루네요. 그죠? 목국을 이뤄. 그러면 어떻든 간에 개가 묘월이니까 이거는 식신격이죠. 식신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기토는 살입니다. 살. 그 다음에 이 신금은 인수예요. 그래서 식신격에서 식신에 원래 기토만 나왔으면은 대사를 하는 게 되는데, 대사를 하게 되는데 인수가 나왔어요. 인수가 나오면 인수가 사실은 이 식신을 제어하는 맛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얘 살격으로 바뀐다고요. 기식취살로 바뀐다고. 이때 중요한 글자는 뭐다? 이 인수가 중요한 글자가 돼요. 인수가 없으면은 이런 격국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인수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식신격에서 살이 나오고 인수가 나와서 기식취살이 됩니다. 기식취살의 포맷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북북이 식신격에서 기식취사를 바뀌면 그러면은 북북이 바뀌면은 뭐 예를 들면 기존에는 그냥 식신격이었다. 그러면은 모분이 식신운이 좋은데 기식취사 바뀌면은 사해운이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그 사람이 특성이 소리 달라지죠. 예. 자, 그다음 이게 뭐야? 그다음에 이가 뭐 안 되는데. 자, 7. 카메라. 자, 다른 패턴을 보십시다. 식신이 이제 관을 쓰는 경우 식신을 쓰는데 관이 왔어. 이 관은 식신이나 상관하고는 절대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근데 식신격인데 관이 왔어? 당연히 격이 안 만들어지죠. 격이 깨지죠. 격이 깨졌다기보다는 격이 성격이 안 되죠. 근데 성격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식신이 그냥 식신이 아니라 금수 식신인 경우에는 금수는 이런 거를 꺼려하지 않는다. 불기라고 했습니다. 왜? 금수 식신은 이 관이 오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왜? 보세요. 이렇게 금이잖아요. 여기 수는 겨울이에요. 얘가 겨울입니다. 겨울의 금인데 관은 아까 살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진다고 했죠. 그 살이라는 글자가 격도 이루어주고 조우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근데 관이 나오면은 관도 화잖아요. 화. 근데 관 자체는 격을 이루어주지는 못하지만 조우를 해결을 해줘요. 조우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금수인 경우에 금수시키는 경우는 관이 나오더라도 불기한다. 이거를 우리 명리용어에서는 금수 상관
금수상관. 그래서 명령어에서 이렇게 해서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금수의 요거는 뭐 식신이든 상관이든 같이 보시면 돼요. 금수상관은 이거는 뭐냐면은 겨울의 금이에요. 겨울의 금. 동금이에요. 동금. 금수상관은 금수상관은 여기는 가경관이라고 나왔는데 이 가경관이라고는 잘 안 하고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은 견관 관을 봐도 꺼림이 없다 해서 경관무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을 보더라. 금수상관은 관 자체가 화기 때문에 조를 해결해 주니까는 관을 보더라도 이것을 거리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를 이제 책에서는 가견관 관을 봐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령어로 알아두셔야 되죠. 금수상관은 경관무예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나오는 게 식신이 인수를 쓰는 경우를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식신이 인수를 쓰면은 된다 안 된다? 식신이 인수를 쓰면은 된다 안 된다? 7. 그죠? 잘 생각이 안 나죠? 자, 7. 식신대인 그랬어요. 8이라고 할까요? 네. 식신대인. 식신이 인수를 쓰면은 이 인수가 편인일 경우에는 식신 동효가 돼요. 동효가 돼서 식신이 깨지는 아주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러면은 편인이 아니라 정인이 온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정인이 온 경우. 정인이 오더라도 깨져요. 이거를 식신이 깨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탈식이라고 해요. 분탈한다, 겁탈한다, 뭐 이럴 때 쓰는 것 같은데 탈식. 식신을 깨뜨린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탈식이에요. 그러니까는 편인이든 정인이든 오면은 식신격에서 편인이나 정인이 오면은 탈식의 작용이 일어나서 격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는 격이 깨져요. 그런데 이건 병이 든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붙어? 재가 와. 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인수를 깨줘. 인수가 식신을 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병이 들어있잖아요. 그 병을 치료해주는 게 재죠. 재가 약이 되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식신이 인수를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재가 나와줘. 이게 원래 투재라고 얘기를 했네. 그렇게 되면은 부기격이 되는 겁니다. 격을 이루는 거예요. 병이 걸렸다가 약으로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게 격을 이룬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부기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폼에 또 있다. 병이 있고 약이 있는 형태. 그런데 이게 재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재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9번이라고 합시다. 자, 식신이 인수를 봤어. 그런데 이게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격이 깨지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화목일 때. 화목. 여름의 목이잖아요. 여름의 목. 이게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름의 목이면은 보세요. 주인공이 목이죠. 일간이 목이에요. 여름은 화. 인수는 뭐죠? 인수는 목을 생겨줘야 되잖아요. 수죠, 수. 자, 여름의 목이 제일 필요로 한 게 지금 조우상으로 수단 말이에요. 수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격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조우가 더 급해. 그러니까는 식신이 인수를 만나서 격이 좋아지지 않는데 특별하게 화목인 경우에는 조우가 더 급하기 때문에 이 인수를 갖다 쓰는 거예요. 식신 격이지만.
그러니까 하목인 경우에는 갖다 쓴다. 이 조와 관련된 것은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부분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식신밖에 없어. 식신이 그냥 기운만 세. 그래서 단용 식신 맞아요. 단지 단용 식신. 식신만 나왔어요. 식신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운에서 재운이 오면은 식신 생재가 되잖아요. 이때는 부할 수는 있다. 근데 재운이 안 나오잖아. 가난하다. 그러니까는 식신만 나와가지고는 격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운에 따라서 어떤 운이 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삶의 형태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아주 처음에 식희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식희 신왕 이게 격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는 얘기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식희신왕 이거는 식신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강해. 식신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야 돼.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상관이라고 하는 전문적으로 기운을 빼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 얘네들을 쓸 수가 없어. 근데 나도 강해. 이거는 하나의 격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포맷이 된다고 했어. 근데 한번 보세요. 일간이 있고 식신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신이 왕하려면은 어떻게 돼? 뭐 식신이 그냥 이렇게 신이 왕하려면은 일간 자체가 왕하다는 표현을 하면 이게 계절의 기운을 얻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간이 같은 식신의 계절의 기운을 같이 얻고 있어야 돼.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얘도 이제 식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 치면은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은 일간하고 식신밖에 없잖아요. 두 개가 같이 월지에서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응? 그 두 기운밖에 없어. 이런 케이스거든요. 식희신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양신성상격이 되는 거예요. 특수격이죠. 특수격에. 두 개의 신이 격이 이 사주 자체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양신성상. 특히나 일간이 식신을 생해주죠. 그러니까는 상생의 양신성상이 되는 거예요. 양신성상격이라는 특수격이 되는 거예요. 식희신왕이라고 얘기를 할 때를 못한 얘기예요.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예전에 식희신왕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이거는 양신성상을 이루기 때문에 얘가 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기서 이런 표현하는 양신성상으로 이루어진 격은 아니나 양신성상격에 대해서 평주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써봤어요. 살펴보긴 하죠. 예를 들어서 무술 이렇게 돼 있죠. 무술 다음에 신유 다음에 다시 무술 신유. 자 여기 보면 양신성상이죠. 얘가 일간이고 얘가 식신은 아니죠. 얘는 이제 상관이에요.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이죠. 상관격이고 그 다음에 이 기운이 나와 상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글자로 그 양신성상격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원래 이제 양신성상하면 두 기운이 비슷비슷해줘야 돼. 근데 얘는 누가 써요? 상관이 세니까 내가 씁니다. 상관이 훨씬 세죠. 왜냐면 월지에서 다 올라왔잖아요. 월지에서. 그리고 이 상관은 다른 데서 네 군데에서 전부 다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응? 근데 나는 월지 아닌 여기서밖에 뿌리를 받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 상관이 훨씬 기운이 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신성상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별로 여기에 비해서 귀하진 않아. 이걸 바꿔봅시다. 이게 이렇게도 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예를 들어서 신유, 무술,
그 다음에 무술, 신용. 이렇게 이렇게 사주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이 두 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월지에서 나도 올라오고 상관도 올라왔잖아. 상관. 이렇게 되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귀해질 거라고요. 이게 제대로 된 양신 성상이죠. 사실은. 네. 월지에서 같이 기운이 이렇게 떠올려줬으니까 두 개의 기운으로만 돼 있고 이게 훨씬 더 귀한 사주가 될 거라고. 실제 평주에 나와 있는 사주보다도.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취운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취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조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조후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후와 관련된 것은 대개 금이나 목에서 대개 나와요. 한번 보죠. 아까도 이제 금이나 목에서 나왔는데, 자, 목에 대해서 보면은 목은 춘목이 있고요. 춘목이 있고 하목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뜨겁죠? 하목이 뜨겁죠. 어느 쪽에 물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하목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춘목은 춘이 뭐예요? 우리 오행으로 치면은 목이죠. 하가 오행을 치면 화죠. 춘목은 뭐가 세겠습니까? 목의 기운이 세요. 목의 기운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 세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기운을 이렇게 빼줘야 돼요. 그래서 목의 기운을, 이 춘목이 화를 볼 때 이거를 목화통명이라고 해요.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강한 기운을 화가 잘 빼주고 있을 때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화통명에서 이게 우리가 경구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목화통명은 뭘 보면 안 되냐면은 관을 보면 안 돼요. 관. 목화통명은 목화는 뭐예요? 상관이에요. 상관. 뭐 십신도 관계없어요. 목화통명이 불리게 관을 보면은 안 돼. 여기는 조후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조후가 별로 필요가 없어. 단지 상관이 관을 보는 것을 싫어할 뿐이에요. 상관 경관이 있기 때문에 싫어요. 이거 대비되는 게 뭐냐면은 금수, 금을 볼까요? 금. 여기는 이쪽으로 이제 금을 보죠. 금. 금도 축음이 있어요. 축음이 있고 동금이 있죠. 축음은 추가, 이게 오행으로 뭐예요? 금이에요. 금. 가을이 금이라고요. 금. 금 두 개가 모이는 거잖아요. 금계절이 금이잖아요. 금이 엄청 세죠. 이거를 빼줘야 돼요. 이것도. 그럼 뭘로 빼요? 금생 수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 많은 금기운을 수로 이렇게 빼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기서 목화 시작했으니까 금수 이렇게 되겠죠. 금수 상함이라고 그래요. 상함, 함은 적실 함자, 차박차박이 적시어 있는 상. 그래서 아주 멋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금수 상함이 되는 거예요. 이 금수 상함에서는 이 경구가 또 있어요. 견, 관, 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에 거리낌이 없다. 관을 보더라도 같은 금수 상관이잖아요. 상관인데 관을 보잖아요. 상관 경관하면 싫어야지. 그런데 금수가 너무 차가워. 그러면은 화가 이게 화잖아요. 화. 여기에서 이 관은 뭐예요? 이게 금이잖아요. 금은 조후에 별 영향을 안 미쳐요. 얘는 뭐 필요하면 수가 약간 필요할 수는 있지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금이 나왔잖아요. 금은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분리경관, 금을 보는 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금수상함은 화를 보는 것을 꺼려하지 않아. 경관, 상관, 경관을 해서 격이 깨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조후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저 경관 무해라고요. 자, 하목을 보면은 하목은 이거는 이제 목화상관 그래요. 목화상관이라고 해요. 목화상관. 이 목화통명은 이건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금수상함도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목화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좋다 싫다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지칭하는 거예요. 목화상관은 이 여름의 목이잖아요. 뭘 좋아하겠습니까? 목화상관은 희, 견, 수. 목화상관은 수를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목화상관으로서 상관태인격을 이루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 인수가 뭐예요? 수죠. 목화상관의 인수는 수라고요. 그래서 상관의 격을 이루는 인수가 격을 이루면서도 인수가 또한 조후까지 해결을 해줘. 그러니까 격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 수기가 기수, 그 수기가 100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금은 이제 이거는 금수 상관이라고 하겠죠. 금수 상관이라고 하겠죠. 금수 상관은 희, 견, 관. 금수 상관은 희견관이 되는 거죠. 금수 상관은 관을 보는 것이 좋아요. 상관. 금수면은 겨울의 금이잖아요. 꽁꽁 얼어있는 금이에요. 화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인수까지 같이 하면은 이 목화상관은 인수를 이게 인수잖아요. 인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금수상관은 이 관이 화잖아요. 얘는 수. 그러니까 목화는 수를 좋아하고 금수는 화를 좋아하고 화는 관이고 이 수는 인이고 그렇다고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격을 이룰 때 우리가 이 일간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뭐 계절이 뭐 화든 수든 이렇게 나와. 이게 격을 이룰 때 격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은 여기에 플러스 뭐가 중요하다? 조후. 기후를 알맞게. 이 조후와 관련된 것은 항상 화냐 수냐예요. 어느 쪽으로 치우쳤느냐. 화 쪽으로 치우쳤으면 수가 필요하고 수 쪽으로 치우쳤으면 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조후가 이 격을 이루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일 수가 있는 거지. 이래서 이제 이 격을 이루는 것과 관계없이 안 좋은 격인데 왜 이런 글자가 나오면 좋아질까? 이건 조후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후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근데 저기에서 여름목도 있고 춘목도 있는데 네. 가을목과 겨울목은 안 따져요? 네, 거기는 이제 크게 조후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가 않아. 별로 네.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름목은 그냥 목생화하는 데서 열을 더하는 측면들도 있잖아요. 금생수에서 이 수를 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후로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다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격을 보시면 꼭 이런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후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조후를 봐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운 37장 취운 도록 하겠습니다. 37 식신의 취운. 자, 우리 취운하는 법을 아시죠? 취운하는 것은 식신 취운도 마찬가지고 취운하는 거는 식신의 취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난번에 했던 건데
식신이 취하는 모든 격국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취하는 거는 즉 뭘로써 식신이 이루는 소성지국, 이루는 바의 모든 격을 찾아서 소성지국. 식신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식신생제, 식신대살, 식신대살인 이런 것들이 쭉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다 찾은 다음에 운을 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각각에 대해서 운이 되지. 운을 배합을 하면은 이게 운을 취하는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뭘 찾는다? 희기를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식신생제.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 되죠. 비식 제 간 인. 자, 식신생제. 식신생제로 격을 이뤘어요. 자, 부엌의 선은 이쪽 이렇게 부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엌 기운을 보태주냐 빼주냐. 식신생제로 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되게 이제 이 격을 이룰 때 중요한 글자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중요한 글자가 될 거예요. 제가 중요한 뭐 식신생제, 제가 뭐 중요한 글자가 되는데 이 특별히 이제 뭐 재를 위한 이런 뭐 운이 오면은 좋죠. 재를 깨뜨리는 운이 오면은 안 좋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다른 까지 보기 전에 일단 식신생제 하면은 되게 이거는 이제 부엌 차원에서 되게 생각을 이제 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식신생제 하면은 내 기운이 강하면은 이 격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내 기운이 약하면 이 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운에서 이쪽에 운이 올까, 이쪽에 운이 올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생제에서 재와 식이 강하면, 이쪽이 강하면은 나를 도와주는 이쪽. 이거 경하면, 처음에 경하면 나왔네. 이쪽이 약하면은 이쪽 운으로 오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식신 운이 오든 재운이 오든 이쪽이 약하면은. 근데 이쪽이 이게 강하다는 얘기는 여기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이쪽에 나를 도와주는, 방신하는, 나를 도와주는 운이 오면은 된다. 이건 이제 부엌의 측면이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약한데 관이나 살의 운이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이나 살의 운이 오면은 나를 치잖아요. 내가 약해요. 내가 약하고 얘네들 기운이 세. 근데 관이나 살의 운이 오면은 나를 치죠. 나를 더 약하게 하죠. 그러니까는 더 안 좋다고요. 관이나 살의 운이 오면은 나를 치니까 안 좋다고. 그래서 그 옆에 기라고 하는데 표를 만들어서 제가 써놓은 게 그겁니다. 관살 지방은 전부 다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식신대살이에요. 식신대살. 어떤 운이 제일 좋을까? 자, 식신을 가지고 여기 관하고 같이 붙어있는 살하고 격을 이뤘어요. 식신하고 살 이렇게 해서 격을 이뤘어요. 이러면은 내가 약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응? 이 선 이쪽으로 다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내가 약해지기가 굉장히 쉽다고. 되게 얘네들이 격을 이뤘고 그걸 가지고 살이 올라왔으면 내가 약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나의 기운을 보태주는 애 인수를 떠올릴 수가 있죠. 근데 인수는 특별해요. 인수가 오게 되면은 아까 어떻게 격이 식신이 살을 이용할 때 인수가 오게 되면은 기식취사를 이룬다고 했어요. 이거 자체가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그런 장점도 있으면서 기식취살의 그 형태로 가는 그런 장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기식취살에서 인수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여기서 식신대살에서도 인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강하다,
이게 식신대살, 즉 인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식신대살에서 내가 너무 강하다, 내가 왕하다라고 했을 때는 내 기운을 빼줘야죠. 내 기운을 빼줘야 한다고. 이 식신대살에서는 얘네들 세 개의 이렇게 그 기운들이 공평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한쪽이 약한 것을 되게 싫어하는데 여기서 내가 왕한 경우에는 내 기운을 빼줘야지. 이런 걸 빼주면 돼요. 식신운으로 빼주면 되겠고, 그래서 식상의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식상의 운이, 식이 너무 이게 너무 강하다, 그리고 살이 약하다, 이게 너무너무 강하고 이게 약한 경우에는 얘를 줄여줘야겠죠. 이 세 개의 기운이 비슷해져야 되니까 얘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뭐냐? 인수라고. 인수가 얘를 쳐주니까.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아주 그 균형이 잡혀 있잖아요. 식신, 살, 인 이런 것들이 모여있으면 균형이 잡혀 있다고. 그래서 인수가 최고로 좋은 거라고. 그런데 이 인수가 안 나왔을 경우에, 얘가 태중할 경우에는 재운도 그나마 괜찮다. 왜냐하면 얘가 너무너무 기운이 세고 그러면 얘가 박살이 난다고요. 재운이 이 기운을 빼가지고 이렇게 유통을 시켜주니까는 재운도 그나마 괜찮아.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 식신대살에서 쟤는 이 격을 깨버릴 수가 있으니까 재운은 아주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는 쟤가 기본적으로는 안 좋은데 너무 이 식신이 강하고 살이 약할 때는 재운도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식대살인이에요. 식용살인, 여기는 식용살인이라고 나왔네. 세 번째가 식용살인. 이제는 이게 이렇게 네 개가 합쳐져서 격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뭐라고? 가장 중요한 글자는 인수라고 했어요. 인수 때문에 이 격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인수를 보호해주고 여기다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게 운, 희, 인왕 그랬어요. 인왕. 인수가 왕한 운이 좋다. 싫어하는 건 뭐라고? 싫어하는 건 이 인수를 깨뜨리는 것을 싫어하겠죠. 그러니까는 절대로 싫어한다. 절기, 재향 그랬어요. 재 쪽에 오는 거는 너무 싫다. 재를 싫어한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기운이 되게 세게 되면은 이 기운을 빼줘야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식신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내 기운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내 기운, 내가 너무 강할 때는 뭐 살운이 와서 나를 극해서 내 기운을 빼도 되는데 거기에 관살이라고 책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관운이 와가지고는 과연 좋을까? 관운은 내 기운을 빼긴 하지만은 관 자체가 이런 환경하고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식신격하고 어울리지는 않아요. 잘. 그래서 관운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달아놓은 거예요. 살운은 좋아요. 내가 강할 때. 관운, 글쎄요. 관운은 좀 다르게 취급을 해줘야 되죠. 살하고는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딱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식신이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격을 깨지죠. 식신 대인한 상태인데 플러스 투재를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돼서 격이 성격된 경우 재가 나오면은 격이 구원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식신에서 인수가 나왔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깨기 때문에 이게 격이 깨지는데 재가 나와서 인수를 쳐주니까는 이거 자체가 격이 다시 살아난 상황에서 이때 중요한 글자가 뭐예요? 약이 뭐야? 약이 재죠. 이게 약이고 약이고 병이 뭐예요? 이게 병이죠. 이 운을 찾으면 돼요.
과연 약한테 중요할까? 그 좋은 운이 올까? 병한테 좋은 운이 올까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 운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이때는 운희 재향이라고 나왔어요. 운희 재가 중요하다 가장 그렇게 나왔고 그 오른쪽에 보면 절기라고 싫어한다라고 하는 게 나왔죠. 뭐가 싫어요? 인수가 병이니까 병을 도와주는 애가 뭐예요? 관살이 병을 도와주죠. 관살이 인수에 대해 힘을 보태준다고. 그러니까 관살운도 별로 좋지를 않다고요. 그러니까 병과 약을 찾으면 되겠죠. 식상이 왜 길하지? 식상이 왜 길할까요? 이 병이 되는 애가 이 빼뜨리고 있는 애가 이 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병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쪽에 힘은 보태주고 약이 되는 쪽도 보태주고 병이 되는 쪽은 기운을 빼주고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운이 그렇게 가야지 운이 좋아진다고요. 마지막에 식신의 대인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식태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식태왕. 식신 대인 하면은 격이 성격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제가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성격이 됐던 거고 이 두 번째는 식신 대인인데 식태왕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식신이 너무너무 강해서 문제 병이 되고 있는 상황을 인수가 와가지고 해결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 인수는 되게 싫은 인수예요. 그나마 부득이하게 쓰는 인수라고. 그래서 이 인수는 식신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인수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책에서 그 격국으로도 소개를 안 했는데 그냥 운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럴 때는 그나마 부득이하게 쓰고 있는 애를 키워줄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최소한으로 쓰게 하고 여기서 핍박받고 있는 애는 식신의 운을 더 증가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고로 좋은 운은 재다 그랬어요. 재가 나와서 이 인수를 얘가 이제 이걸 제어하고 있긴 하지만은 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얘는 항상 식신의 병이 되는 거니까는 재가 나와서 인수를 눌러주는 것이 좋고 두 번째 식상 역시 길하고 왜냐하면 여기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얘를 살려주는 것이 좋고 인수 운이 오면은 최고로 안 좋고 얘를 살려줘서는 안 된다고 했고 관살 역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인수에 힘을 보태주고 있으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신에서 인수가 와가지고는 격이 깨지는데 이게 너무너무 많으면 이걸 부득이하게 쓰긴 하나 운에서는 역시 이거를 그래도 최소화하게 만들고 얘를 살려주는 운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